네, 오늘 시사 1번이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새로운 얼굴입니다. 정진욱 돌반의 정책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장성철 교수 오늘 패널 출연이신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강북 강변도로에서 꼼짝 못하고 갇혀 있답니다. 장윤미 변호사도 네. 아침에 방송 출연하신 거 봤는데 오는 길 괜찮았어요? 예, 광화문에서 이동을 했는데요. 예. 비가 정말 장대같이 쏟아져서 앞이 시야가 가려가지고 차들이 너무 서행을 하고 앞이 안 보이니까 정말 급정거를 해서 사고가 날 뻔한 그런 경우도 한두 번 예. 겪으면서 무사히 왔습니다. 김명민 위원장도 오늘 출연했죠? 예, 아침에 출연이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가 또 침수되는 상황이고 예. 해서 뭐 시내길로 돌아 왔는데 교통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장성철 교수님 예. 못 올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아까 통화했는데 아무튼 뭐 열심히 그래서 아무튼 위험하니까 예, 조심. 제가 2배로 더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장성철 교수가 안 나왔는데 혹시 뭐 요즘에 시끄럽잖아요. 뭐 방송에서 장제원 의원 비판했다고 장제원 의원이 뭐 전화해서 항의하고 뭐 이랬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안 나왔다고 오해할까 봐. 네, 하늘에 이 장대비를 장재원 의원이 내리게 만드는 건 아니니까. 정진욱 소장은 돌반의 정책연구소장? 예, 돌반의가 무슨 뜻이에요? 좀 어려운 이름인데요. 예. 그 국회에 소속된 정치 사단법인입니다. 근데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내다보고 미래를 바라본다. 그래서 내다본다. 그래서 예, 돌반에 예. 돌아보고 바라보고 내다본다. 내다본다. 예, 돌반의가 뭐 순수한 우리 옛말 뭐 이런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돌반지하고는 상관없고. 그렇습니다. 그 라틴어 격언이 있답니다. 예. 그 인간이 현명하게 사는 방법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그 라틴어 격언이 있는데 돌반에. 거기에서 예, 따온 이름이고요. 국회의원분들이 한 15분 정도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내 모임의 정책연구소군요. 그 바깥에서 만들어진 그 모임인데요. 하다 보니까 점점 당선되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기존 국회의원분들도 참여를 많이 해서 예, 지금 현재 15분 정도. 근데 굉장히 그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정파는 전혀 아니고요. 예. 그냥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우 소장 말씀 들어보니까 좀 다정하고 푸근한 느낌이 좀 드는데 고향이 광주 쪽이신가요? 예, 광주입니다. 저 아침에 광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뭘 예. 타고 오셨어요? KTX로 올라왔습니다. 광주? 고등학교는 그럼 광주에서 나오셨나요?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금호고등학교 금호 나왔습니다. 명문이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시사 1번지 광주 방송이니까 이렇게 광주 분들 나오시면 우리 고향 애청자들 분들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 하셨죠? 예,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하고 개항을에서도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셔서 개항을 때도 가서 보궐선거 때도 대변인 그러셨군요.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재명 의원실에 뭐 관련돼 있는 건 아니시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고향 광주로 돌아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무튼 그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를 도왔고 또 앞으로 이재명 의원이 또 정치적으로 할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뭐 좀 좋은 정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많이 들려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 유튜브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실시간 댓글 올려주시거나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몇 분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고 또 준비한 소정의 선물 정말 맛있는 치킨이죠. 요즘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더 땡기지 않습니까? BHC 치킨, 예.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 전부터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새로 등장하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반갑습니다. 로버트리님 처음 보는 아이디인데요. 백운계 시사 1번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전부터 보내주셨어요. 시원한 빗줄기 같은 진행. 이은주님은 항상 출석해 주시는데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기분은 업되고 마음은 힐링되는 방송, 뽀송뽀송한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또 뽀송뽀송한 방송 너무 표현이 좋지 않습니까? 새내기 박남입니다. 잘 부탁해요. 박창남님. 또 한 분 새로 출석하신 분들 계신데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보면 정말 반갑습니다. 꼭 교회 목사님이 새로 나오신 분들 반가워하는 거 새 신도들. 네. 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방송 본격적인 주제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국민 간식 치킨이 비싼 데는 이유가 있었다고요. 이 몇몇 그 닭 키우는 그 육계 협회가 병아리와 달걀을 폐기하면서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장현미 변호사. 네. 그러니까 병아리와 달걀을 폐기하면 이제 더 많은 닭이 못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치킨 값을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네. 혼내야 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수요 공급과 관련해서 이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통제하겠다. 그래서 이 담합행위로 공정위에서 한번 이 부분을 적발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사실 업계에서는 항변한 내용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뭐 조류독감이니 여러 폐기를 해야 되는 사정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이 물량 같은 게 계속 조절이 어려우면 폐기를 해왔던 뭐 관행도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는데 예. 사실 시장에 물량이 팔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걸 염두에 두고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굉장히 짙게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요. 이게 기소까지 이르렀다면은 그런 지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한 것 예. 같습니다. 아마 재판 단계에서 더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이건 정말 국민 간식 을좀 비교적 저렴하게 먹고 싶은데 요즘 2만 원 거의 요즘 가까이 2만 원 되기도 다 하거든요. 되죠. 넘기도 예. 하고. 그럼 너무 비싸서 한 마리, 두 마리 먹고 싶은데 그냥 한 마리 시키고 이러거든요. 정말 업계에서 그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병민 위원장 다둥이 아빠인데 네. 애들 치킨 좋아하잖아요. 저희는 한 마리로 부족합니다. 이제. 정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국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인위적인 요인들까지 가세하게 되면 국민들 시름만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조치들이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내 이름 밝힐 거야.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 팜투 테이블, 마니커, 체리브로. 다 들어와 있네요. 예, 예. 제일 큰 것들 다 들어있네요. 이걸 이제 또 서로 이제 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담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치킨값 올리고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면 좋냐? 자, 저러면 안 되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일일 일닭 맛있는 걸로 꼭 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요. 이제 오늘이 6월 30일, 내일이 7월 첫날인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병민 위원장 보시기에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했는데 네. 내일 본회의 열어서 국회의장 뽑을 것 같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협상의 가능성들은 늘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네. 권성동 원내대표 필리핀 가 있죠. 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남아 있는 원내수석 부대표라든지 사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협의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전당대회를 의식하는 듯 자꾸 좀 지지층을 바라보는 정치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 국민의힘은 이제 이준석 대표 문제 때문에 워낙 시끌시끌하고요. 민주당에 나오는 많은 뉴스들은 모든 관심과 초점이 다 전당대회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상화 모습을 그리기보다는 어떻게 수를 두고 국민의힘과 그 국면들을 끌고 가게 되는 것이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까 이런 식으로밖에 비춰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는 양비론적 시각으로 국회 양 정당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돌아오는 순간 좀 정리를 하고 예. 빠르게 협의해서 법사위원장 문제랑 풀면 조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진우 소장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열자입니까?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가 심각한데 김병민 위원장님께서는 전당대회를 중심으로 지금 정치 일정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처럼 또 보시는데 뭐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국회가 이렇게 열리지 않고 있으면 국민들은 현재 경제위기 상황이라든가 또 국정 현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정말 세비 받을 자격 있는가,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은 아주 원칙적으로 국회가 이제 문을 열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개원에 적극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정진욱 소장은 정치권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도 꽤 됐습니다. 얼마나 되셨나요? 한 10년. 10년. 예. 원래는 언론사에 좀 계셨고. 예, 언론사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벤처기업에 가서 예. 우리나라 인터넷 서점 1세대입니다. 그래서 아니 개인 이력을 여쭤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예. 왜 이걸 여쭤봤냐면 저도 이렇게 정치권을 쭉 들여다봤지만 야당이 국회 정상화하자 이렇게 말하는 걸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맞습니다. 여당이 항상 정상화하자고 해야 되는데 근데 장현미 소장 지금 이 네. 판국의 여당 원내대표가 필리핀의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갔다. 이건 좀 이상해요. 저도 이게 좀 맞는 행보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민생 경제 너무너무 어렵고 국회 현안이 산적하고 그 와중에 저는 민주당이 당연하게도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 뭐 여러 단서가 붙기는 합니다. 이게 뭐 법사위를 상원처럼 운영하지 않기로 구두 간에는 협의가 있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문서로는 안 남겨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빨리 매듭 짓기 위해서 저는 뭐 원래 가던 수순이긴 했지만 법사위원장직 빨리 그렇다면 국민의힘 가져가고 이 원을 빨리 구성을 해서 민생 현안 처리하자. 이건 너무나 국민들이 바라시는 방향임에는 분명한데 예. 지금 물론 필리핀 대통령을 축하하는 것도 정치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꼭 권성동 원내대표여야 하는가라는 의문은 있는 겁니다. 원내 지도부를 이끌고 가셨는데 이 부분 국내 현안보다 좀 더 이 해외 이런 부분에 좀 더 방점을 맞춘 부분은 국민들이 그렇게 썩 곱게 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원구성이 조속히 처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책임 부담들을 질 수밖에 없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딱 그 걸림돌이 걸려 있는 게 그 법사위원장에 관한 문제잖아요.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 나간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간 거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협상이 다 정리가 잘 되고 나서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고 순차적으로 특사 등을 나가는 게 순서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일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예. 것이고요. 하지만 뭐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또 중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나갔겠죠. 근데 문제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당이 모든 애들에 대한 많은 책임을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적어도 국회에서만큼은 170석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걸 다 진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처리, 통과 등을 지켜보면서 여기에 대한 원칙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국회 중심으로 발목을 잡게 된다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문제를 두고 계속 대치 국면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한숨 돌리는 차원이 아닐까 싶지만 그럼에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결국 양비론적 측면으로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는 측면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진다고 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오늘 뭐 극적인 변화가 있으려면 그래도 여당 원내대표가 있어서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거 영상 통화해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대통령도 지금 나토 정상회의 나가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미국을 갔더라고요. 여당 원내대표도 필리핀 가고 지금 이렇게 나가는 분위기인가요? 트렌드인가? 요즘 유행인 것 같은데 이 정부에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뭐 FBI의 선진적인 수사 체계 그리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좀 보고 협력 체계 구축해서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전 이 부분이 이게 일반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맞나? 뭐 한국전쟁 참전 용사비에 헌화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알려지는 사실들은 원래는 1등석을 타고 가야 되는데 뭐 비즈니스석으로 격할해서 지금 뭐 경제도 어려운데 뭐 의전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게 굉장히
법무부 장관, 이 법무 업무를 소관하는 수장으로 보이지 않고요. 정치인처럼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일을 잘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금 뭐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 입법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주도하고 구두변론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이런 언급을 하는 방향이 좀 온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1등석 안 타고 비즈니스석 타고 장관 임자 문서에서 빼라고 하고 차 문 여는 거 내가 직접 열 테니까 열지 말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미담이죠. 미담인데 궁금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미국에 간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인데 미국에 갔다. 그래서 혹시 무슨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기자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 그건 없다고 그러는데 정진욱 소장 보시기에 이것만 하러 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번에 취임하자마자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FBI가 하고 있는 여러 뭐 예를 들면 인사 정보 관련된 그런 사례들을 가서 배워오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장관이 가서 배워와야 되나요? FBI 방문을. 그래서 뭐 정보가 없어서 이에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국내에서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보통 외교를 통해서라든가 외국 순방을 통해서 뭐 인기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검찰공화국이냐 이런 그 여론조사에서 60%의 국민이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도도 부정평가가 늘면서 부정평가 50%를 넘어섰거든요. 이런 속에서 이제 외국을 나가서 특별히 또 그렇다고 해서 큰 성과를 거둘 것 같지 않은데 예.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좀 붕 떠 있지 않은가. 앞으로는 옛날 기자 시절 실력을 좀 발휘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러한 목적으로 간 것 같더라. 예. 이런 이야기 한번 좀 해주시기를 그러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예. 김병민 위원장, 네. 뭐 한동훈 장관 얘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니, 무슨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 그리고 김건희 여사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 일거수일투족이 숨만 쉬어도 뉴스 기사가 되지 않는가라고 그렇죠. 표현하고 싶은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법무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상당 부분 많은 역할을 중심으로 법무부, 사정기관 등에 대한 교류, 협력 역할들을 해왔는데 그 민정수석실을 없애버리는 과정 속에서 법무부가 해야 되는 더 많은 역할들이 주어지게 된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공개적이고 투명하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진짜 어떻게 배워오는지 그 내용 좀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판단하고 그래요. 평가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번 봅시다.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오는지. 근데 옛날에 숨을 안 쉬어야 뉴스가 됐는데 요즘에는 숨 쉬어도 뉴스가 돼요. 얼마 전에 보궐선거 때 이재명 숨 쉰 채 발견 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뉴스가 됐는데 그건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글쎄요. 그것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때 대변인 하셨잖아요. 예, 대변인하고 있었는데 예. 아마 그 실무자들이 예. 조금 재밌게 그동안 너무 이제 정치 뉴스들이 딱딱하니까 그걸 조금 재밌게 접근해서 하자 아마 그렇게 해서 근데 재미없었어요. 예, 젊은 친구들이 이제 기발하게 접근했는데 아마 정치적 고려 없이 예.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보기에는 좀 재미가 없었을 것 같고요. 또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색다를 수도 있었지 예.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능 같으면 몰라도 이제 이재명 의원은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좀 보는 의견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얘기한 김에 윤석열 대통령 이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이신데 근데 좀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은 뉴스가 나오고 그 부분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꾸 뭐 악수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얼굴도 안 쳐다보는 노룩 악수했다는 둥, 또 김건희 여사가 사진 찍는데 뭐 갈피를 못 잡고 막 뭐 어리둥절해 했다는 둥.
이런 게 더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김병민 위원장 네. 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숟가락 얹는 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또 메시지를 내면서부터 더 뉴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정치 스피커로서의 역할들은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역지사지의 정신을 가져보게 된다면 해외 순방 나갔던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숙 여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탁탁탁 꼬집어서 김정숙 여사가 한 발에 더 앞서갔네, 우산에 누가 쓰고 있네, 이런 일들에 대한 상대 진영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면 본인들 스스로에 대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왜 나토 정상회의 갔는가, 또 여기에서 이제 세일즈 외교를 하러 갔다고 하는데 예.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가 등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지켜보고, 중국 문제가 또 첨예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할 말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내용 있게 비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께서는 어떤 점 주목하셨나요? 저는 일단 나토를 왜 가셨을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 군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러시아를 이 유럽에서 남하하는 부분을 경계하고자, 지금은 또 중국을 또 하나의 세력으로 보고 견제하고자 하는 군사 협력 체계인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이 나토와 관련한 어떤 가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던 건 우리나라 국익에 좀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부호가 사라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가서 저는 객관식을 풀고 있다, 이 외교 문제를. 주관식으로 그것도 대단히 광범위하게 답을 가져가야 되는 사안에서 1번 중국, 2번 일본, 이른바 4강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본을 선택하고 중국을 지우고 러시아를 지우고 그리고 미국을 선택한다. 물론 미국과의 어떤 외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남북관계라는 특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을 때의 그런 정치적인 판단의 근거가 아직 없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마치 이 부분을 미국 그리고 뭐 일본은 정답, 중국, 러시아는 오답인 것처럼 이 외교 관계를 풀어나가는 게 이게 과연 국익에 예.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정진우 소장, 민주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 입장을 어떻게 정했나요? 예.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처럼 참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가서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나토 자체가 이제 우리와 특별한 관련이 없고, 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군사적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가져왔던 어떤 외교적인, 군사적인 측면에서 외교적 입장을 항상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중국,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이 아니면 자신의 선명한 입장을 밝힐 수 없는 것이 외교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의전이라든가 또는 가서 어떤 뭐 성명을 발표한다든가 회의에 참석하는 이런 것들을 외교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은 거기서 남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또 누구와 손잡고 가야 되는가, 이런 어떤 엄혹한 국가의 운명을 건 싸움이거든요, 외교 예. 현장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서 오히려 우리가 가진 예. 패드를 다 보여줌으로써 알겠습니다. 협상력이 소모시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성과를 한 보따리 들고 왔으면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마치겠는데요. 일부에 댓글 보내주신 분들, 닭고기 업체 담합뉴스에 화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스팔트 마도로스님, 타인에 의해서 나오면 후라이, 스스로 나오면 병아리, 치킨업계는 착한 영업으로 후라이가 아닌 병아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걸 보내주셨네요. 2부에서 뵙죠.